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구글이 모기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 최대 3,200만 마리의 불임 수컷 모기를 방사해 모기맥의 감염병 확산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 실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주체는 구글이지만 실제 사업은 알파벳 산하 생명공학 기업 베릴리가 추진해온 디버그 프로젝트입니다. 이름은 소프트웨어 오류를 잡는 디버그에서 따왔지만 이번에는 진짜 벌레를 줄이는 프로젝트입니다. 핵심 기술은 볼바키아균입니다. 이 볼바키아균은 자연계 곤충에서 발견되는 세균으로 유전자 조작과는 다르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이 균에 감염된 수컷 모기를 대량으로 사육한 뒤 야생에 방사합니다. 이 수컷들이 야생 암컷 모기와 짝짓기를 하면 알이 정상적으로 부화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 모기 수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무는 것은 암컷 모기입니다. 이번에 방사되는 모기는 수컷이기 때문에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화학살충제나 독성물질을 쓰지 않아 기존 방제 방식보다 환경 부담이 적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글은 1차 연도에 1,600만 마리, 2차 연도에 다시 1,600만 마리를 방사할 계획입니다. 이미 베를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서 유사한 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성수기 암컷 모기 개체수가 비교 지역보다 9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불안도 적지 않습니다. 수천만 마리 모기가 우리 집 주변에 풀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생태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PA는 현재 연방살충제 관련 법에 따라 구글의 실험 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기를 없애기 위해 모기를 풀겠다는 역설적인 실험이 감염병 방제의 새 해법이 될지 미국 사회의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인간의 개입 없이 사회를 운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업용 AI 스타트업 이머전스 AI가 공개한 에머전스 월드 실험은 이 질문에 흥미롭지만 불안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연구진은 서로 다른 AI 모델을 각각 10개의 에이전트로 구성된 가상사회에 투입하고 15일 동안 사회 운영을 맡겼습니다. 실험에는 클로드, 챗GPT, 그록, 제미나이, 그리고 여러 모델을 섞은 혼합 시스템이 참여했습니다. 가상사회에는 시청과 경찰서를 포함해 40개 이상의 장소가 마련됐고 실제 뉴욕 날씨와 연동된 환경, 인터넷과 뉴스 접근 권한, 투표와 자원관리 등 120개 이상의 도구가 제공됐습니다. 조건은 모두 같았습니다. 절도와 사기, 재산 파괴는 금지됐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경제적 압박, 자원 부족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델마다 극단적으로 달랐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사회를 만든 것은 클로드였습니다. 15일 동안 에이전트가 한 명도 사라지지 않았고 범죄도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8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찬성표가 332표나 나왔고 승인율은 98%에 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안정적인 민주사회에 가까운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그록 기반 사회는 실험 시작 4일 만에 붕괴했습니다. 183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결국 모든 개체가 사라지는 멸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제미나이서에는 683건의 범죄로 가장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끝까지 사회 자체는 유지됐습니다. 토론과 갈등, 의견 충돌이 활발하게 나타난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오픈 AI의 GPT-5 미니 기반 사회는 또 다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범죄는 단 2건뿐이었지만 에이전트들이 생존을 우선하지 않으면서 사회 유지에 필요한 기본 활동이 중단됐고 실험은 7일 만에 끝났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AI가 반드시 사회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연구진은 AI 에이전트가 시간이 지나면 단순히 규칙만 따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환경의 경계를 시험하고 행동을 바꾸며 때로는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까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은 특정 AI 모델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AI가 기업 운영과 정책 수립, 공공 담론에까지 관여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자율형 AI를 통제하고 검증할 안전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AI가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간이 그 힘을 어디까지 맡길 것인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북한 체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책이 미국에서 출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전 서울 지국장이자 현재 중국 지국장인 조너선 챙은 4월 출간된 신간 코리안 메시아에서 북한 김씨 일가의 개인 숭배가 단순한 공산주의 선전이 아니라 기독교의 형식과 문법을 차용해 만들어진 일종의 국가 종교라고 분석했습니다. 챙이 이 문제에 깊이 주목한 계기는 2017년 평양 방문이었습니다. 그는 북한 교회 내부에 김일성, 김정일 추상화가 없고 목사와 신도들이 김일성 배지를 달지 않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현지 목사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챙은 이 말에서 북한 정권 스스로도 김일성주의와 기독교를 같은 층위의 신앙체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책에서는 김일성이 장로교 신앙이 깊었던 집안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의 어머니 강반석은 성경으로 그를 가르치던 전도 부인이었고 어린 김성주는 교회와 설교, 찬송, 공동체 조직 방식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김일성의 본명인 김성주는 바로 이 기독교적 환경 속에서 자라난 소년이었습니다. 챙은 훗날 김일성이 기독교를 탄압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종교의 구조만큼은 통치 기술로 흡수했다고 봅니다. 북한의 혁명 원칙은 10계명을 연상시키고 강반석은 성모 마리아처럼 추앙받았으며 김일성의 생애는 구세주 서사처럼 포장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김일성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문선명 통일교 창시자를 평양으로 초대한 사실도 그가 종교의 상징성과 대중동원력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1998년 개정헌법의 첫 페이지에 김일성의 이름이 17번 등장하는 것도 저자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언급되는 횟수와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만큼 기독교가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장로교, 신학교와 대형교회가 자리했고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땅에서 기독교는 억압되고 대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숭배 체계가 세워졌습니다. 챙은 이 역설을 통해 북한 현대사를 다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 체제의 강력한 생명력은 공포 정치만이 아니라 신앙에 가까운 충성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탈북민들조차 성경을 처음 접한 뒤 북한에서 배운 것과 너무 비슷하다고 고백했다는 대목은 북한 우상화가 얼마나 종교적 언어와 감정 구조를 깊이 모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코리안 메시아가 던지는 메시지는 독특합니다. 북한은 단순한 독재 국가인가? 아니면 정치가 종교의 자리를 차지한 신정적 체제인가? 이 책은 김일성 체제의 뿌리를 다시 읽게 만들며 한반도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역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챙은 북토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북한 체제의 뿌리는 사무엘 마펫 같은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심은 것입니다. 이 사무엘 마펫은 1890년 조선에 들어온 초기 미국 장로교 선교사 가운데 한 명으로 특히 평양 선교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억압한 체제가 오히려 기독교의 형식을 빌려 자신을 신격화했다는 분석에서 북한의 개인 숭배는 정치 선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정신을 지배하는 체제의 문제로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 이른바 수도 직하 지진에 대비한 재난 대책을 10년 만에 다시 손질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긴급대책 추진 기본계획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진 발생 시 최대 약 18,000명으로 추산되는 사망자 수를 향후 10년 안에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수도 직하 지진은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지하에서 발생하는 강진을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진이 앞으로 30년 안에 70%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와 경제, 행정 기능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이런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단순한 지역 재난을 넘어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최신 피해 예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지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입니다. 강한 흔들림으로 전기 설비가 손상되고 누전이나 합선이 이어질 경우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진 감지 시 자동으로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감진 차단기 보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설치율은 약 20% 수준이지만 이를 사실상 전면 보급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 감진 차단기는 강한 흔들림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장치입니다.
일본 정부는 감진 차단기 보급률이 100%에 가까워질 경우 약 40만 2천 채로 추산되는 화재 소실 건물 수를 7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 감축 목표도 기존의 대체로 절반 수준에서 절반 이상 감축으로 강화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쿄도와 주변 9개 현으로 구성된 긴급대책구역을 중심으로 방제 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 차원의 대비도 강조됐습니다. 집안 가구를 고정하고 가정마다 최소 3일분의 식량과 물을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가기에서 의결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직하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재난이지만 일본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대비 체계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에 대한 원초적인 물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2026년 6월 STV 상생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아리랑 선삼랑 치유의 날 행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강연을 넘어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수행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1577-1691번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징산도 도장을 통해 사전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우주의 가을, 당신의 내면에 잠든 빛을 깨우는 아리랑 선삼랑 치유의 날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